있습니다. 자, 선택의 펀드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번에는 머니칼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에 박문환 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새벽에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어요. 그 내용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 성장 속도도 둔화됐다는 얘기도 들리고 이렇게 되면은 연내 금리 인상은 더 힘들어지는 건 아니야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준 내부의 위원들 사이에서도요, 해야 된다, 내년으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실 혼란스럽고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이사님의 생각 전해 주신다고요. 네, 오늘 새벽에 베이지북 발표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베이지북을 토대로 FMC 회의가 주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은 전문가로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그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해드리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만 오늘은 고민 끝에 주제를 다른 쪽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넷 옐런의 리더십 문제입니다. 물론 아무리 잘해도 리더는 언제나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피해 모교를 만들었던 폴 볼커도 비교적 잘해서 18년 동안 권좌를 지켰던 앨런 그린스펀도 또 우리의 헬리콥터 벤 버냉키 역시 뒷말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죠. 하지만 FRB 의장은 언제나 재직 중에는 영웅이었습니다. FRB 의장이라는 직책 자체가 갖는 특수성 때문인데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만지는 기관의 수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 신뢰가 깨지게 될 경우에는 엉뚱한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넷 옐런은 거의 유일하게 재직 중에 욕을 제대로 먹고 있는 그런 기록을 세우고 있죠. 리더십이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연준 의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소 틀리더라도 결국 의장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의견이 많이 다르다면 적어도 중립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까지 대놓고 네가 틀렸다라고 하는 경우는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3명의 의원이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자넷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중 2명은 심지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매우 강하게 반란표를 던지고 있습니다. 데니얼 타를로 이사와 블레이너스 이사가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이 타롤로 이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경기 전망으로는 연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브레이너드 이사는 지난 12일 인플레이션 전망의 하방 위험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금리 인상을 기다리는 게 낫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더 큰 문제는요. 그녀에 대한 시장의 불신입니다. 실제로 FF 선물에 녹아있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보면 10월 회의 때 인상 가능성은 달랑 6%에 불과합니다. 12월 회의까지 금리를 올릴 확률도 고작 28%고요. 분명 자넷은 올해 안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했는데요. 심지어는 내년 3월이 돼도 금리를 올릴 확률은 48%로 채 절반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시장조차 금리 결정의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발언을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자넷은 어찌 해야 될까요? 금리를 올려도 시장이 놀랄 것이고 그렇다고 올리지 않자니 연준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과거 필라델피아 은행장이었던 찰스 플러서마저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연준이 내는 성명서에 대해서 말이죠. 연준이 내는 성명서는 시장을 미치게 만든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완만한이라는 단어와 점진적인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은 다소라는 단어와 약간이라는 단어가 이게 전혀 다른 단어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미세한 연준 언어를 정확하게 차이를 이해하려면 사람들마다 단어장을 가지고 다녀야 될 것이다 라고 비아냥거렸죠. 100번 옳은 말입니다. 버냉키의 시대에는 시장에 예측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했고 기자들의 질문에 성심껏 답변을 해주었기 때문에 따로 해석할 것도 없었습니다만 자넷 옐런은 기자회견을 해도 그냥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로 일관하는 바람에 그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조차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녀의 경험적, 학문적 토대를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연준에서 2명의 반란자가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볼 때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전혀 터무니도 없습니다. 일단 반란자들은 경험이 부족한 풋내기들인데요. 자넷 옐런과 블레이너드 박사는 박사 학위를 딴 시점만 거의 20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이들 2명의 반란자들은 달러 효과와 저렴한 유가가 만들고 있는 시정의 기본적인
환경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죠. 이들이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논리적 배경은 거의 대부분 물가가 너무 낮다라는 겁니다. 유가는 지난해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주요국 대비 미국 달러화의 가치는 지난해 6월보다 무려 17%나 높은 상태라는 점조차 계산에 두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들의 친인척이라면 이번 추수감사절을 기해서 경제 입문서를 선물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물가는 이들 두 개의 거시지표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의 여지도 없습니다. 최근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유가마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물가가 2%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자넷 옐런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리더십에는 분명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FMC 회의에서는 좀 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될지 저렇게 될지 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마저도 많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좀 단호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말 방송에서 좀 못다한 얘기들도 들려주신다고요? 이와 관련한 또 소식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대구 상공회의소 10층에서 오후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유료 주차장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청담금융센터의 박문환 이사였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